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이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하미네이가 망명하네 마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경제 제재를 40년 동안 받고 있고 유엔의 제재도 10년 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배고픈 건 국민이고 독재자는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배 통통 두드리고 있다 그겁니다. 하메네이 재산은 13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기들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란 국민들이 나서고 히잡을 찢어버리고 청년들도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폭발한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게 된 거죠. 40년 이상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란에서 하메네이가 인터넷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놈의 인터넷만 없으면 저 멍청이 같은 국민들을 내가 더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범인은 인터넷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이 시대의 영웅 일론 머스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우주 관련 회사입니다. 그 스페이스 X가 하는 일 중에 스타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 기술로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탁 쏴버리면 2분 만에 전부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란에서 인터넷망을 막아버렸는데 우주에서 탁 쏴니까 2분 만에 인터넷이 열려버렸다 그겁니다. 이제 독재자들은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톨게이트가 두 개로 있잖아요. 하나는 네모로 쫙 있어가지고 GPS로 싸요.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얼마 금액이 남았는지 이게 GPS가 위성으로 싼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인터넷도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혁명이 성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계엄령을 내려서 수만 명이 죽거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하메네이가 잡혀서 재판이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형이 구형되고 내려질 것이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재자는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판결이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거시기 민주당 찌끄레기들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고 주식을 하는 인간들은 윤석열 때는 2,500선이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5,000선이 다 되잖아. 거시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모질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00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시기 민주당 찌끄레기들이 발목을 잡고 모든 것을 다 통과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외교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는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빚을 갚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은 빛이 난 겁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검사도 탄핵, 국무위원도 탄핵. 예산도 깎아버리거나 빵빵빵 해버립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발을 묶다 못해서 이제는 입까지 다 막아버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선택한 겁니다.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게 비상계엄령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 500명이 어떻게 내란이 되겠습니까?
포고령 하는데요. 실탄 없는 총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국회에는 4,000명 이상의 민노총이 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정보가 다 샜다고 하잖아요. 스파이들은 어디서나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약 250명, 국회에 약 250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이 민노총이 다치거나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군인들이 냅다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오히려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엄령입니까? 이게 계엄령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간첩법 하나 통과시키지 않은 저 국회가 국회냐. 지금은 하이브리드 체제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북한에 거의 넘어가 버리고 있다. 이 시점에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란으로 몰릴 줄 몰랐고 결국은 이렇게 탄핵까지 당할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더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숙에 두목으로 몰릴지 몰랐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지 몰랐겠지요. 그 중심에 한동훈이가 있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단계를 지가 조작해가지고 결국 여론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사과라고 거시기들이 계속 말하지만 사과하면 범죄가 없어집니까? 사과해도 사과는 안 된다 그겁니다. 범죄는 범죄다 그겁니다. 한동훈이가 있는 한, 이준석이가 있는 한 보수 우파는 절대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들의 찌끄레기도 따라서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알리자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이란 말입니까? 야,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냐 했더니 장기 집권을 꿈꿨대. 꿈도 야무져. 그들의 증거는 나무 위키였습니다. 노상원 사령관이 그랬습니다. A 플러스 B는 이렇게 말하면 C 플러스 D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엉뚱한 말로 조서가 꾸며져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덮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사형 구형을 내리자 미국에서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며칠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고둔창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은 거시기에 자살골이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